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기업인 출신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한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노무현 정부 때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여성 총리가 됩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 지명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함께 거론됐지만 깜짝 인선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발탁 배경으로 AI 시대의 적임자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냈고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의 초대 중기부 장관이었습니다. 다만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에도 다주택 소유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월 보유한 주택 4채 가운데 3채는 처분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단 한 장관의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청문 과정에서 자세한 소명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총리 지명 타이밍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현지 총리가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할 만큼 엄중한 상황인데 총리 교체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건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진 처사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선 배경이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가 됐습니다. 차기 총리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네요. 지금 지명된 상태고요. 아마 인사청문회 거쳐서 이제 임명이 되겠죠. 오늘 오후 2시에 요거를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발표를 했는데 요 발표하는 장면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하셨습니다. IT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후보자의 혁신성과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기회가 더해진다면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강훈실 비서실장이 저 브리핑 룸에 딱 오면서 놀라셨죠? 딱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러냐면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오늘 발표 날 거라는 거는 기자들 사이에서 좀 전달이 됐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으로 내정됐다라는 설이 좀 줄을 이뤘는데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 본인 발표할 거는 아니니까 그럼 누구냐? 한성숙 장관. 와. 그러니까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강훈식 내정 그리고 천준호 비서실장 그 소리 있었어요. 그래갖고 네. 방송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오늘 오전에 네. 2시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발표한다고 공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강훈식은 아니겠구나라고 예상은 하긴 했는데 아닌가요? 예, 강훈식이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성숙 내정으로 이렇게 발표가 네. 된 건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이게 글로벌 경제가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코스피도 떨어지고 사실 지금 젠슨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주식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환율도 1,506원? 그 60 이상, 원까지, 62원인가? 거기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또 안 좋을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위기에서 또 이재명 정부 2기가 출범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의 역할 너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한성숙 장관의 총리의 가능성은 좀 우선순위에서 떨어지긴 했거든요. 정치인이 아니니까 코디네이션이나 이런 거 조율해서 잘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기업의 대표로서 네이버 대표로서 AI와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경제를 선도해야 될 유능함으로 총리를 한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의 그런 더 경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에 대통령께서 그래도 지명하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통령이 아무래도 좀 공무원 사회에서도 인센티브도 확실하게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해라. 그러니까 마치 회사처럼
공직 사회가 돌아가길 좀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성숙 장관이 이제 중기부 벤처 장관이 되면서 그 업무적인 효율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굉장히 빠르게 좀 축소시키고 또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왔던 거를 국무회의들 열심히 보신 분들 아마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발언도 하고 또 굉장히 사업들도 이 단기간이지만 꽤 성과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됐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강훈식 실장의 경우에 정말 비서실장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그 다음 자리에 누구가 올 수 있는 사람이 더 있냐도 저는 고려가 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법무부 장관 물론 정성호 장관님께서 뭐 고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 그럼 누구를 법무부 장관으로 또 부를 것이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비서실장 자리에 대통령이 신뢰할 만한 또 누구를 또 데려올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전 문제가 됐을 것 같고 대신에 중기부 벤처 장관의 경우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유능한 많은 또 인재들을 더 새로이 장관 자리에 모실 수 있는 또 새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싱크로가 잘 맞지 않았나 여러 가지로 니즈가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저희 CG에 76년생으로 나왔는데 한성숙 장관은 67년생이에요. 1967년생 경기 출생이군요. 네이버 대표이사까지 역임을 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을 하면서 지금 비서실장의 설명으로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아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사실 AI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이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또 방점을 갖고 있는 그런 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2006년에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를 했었고 여성 총리였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20년 만에 여성 총리래요. 또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초대 내각 할 때 장관급 해서 30%는 여성으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렇게 20년 만에 여성 총리 나온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강훈식 비서실장 Q&A 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물어봤어요. 예, 성별 네. 고려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네. 요즘 그 시대에 대답 그런 거 멋있었어요. 고려하는 거 아니고 능력으로 임명한 겁니다. 네, 그게 더 멋있었어요, 멋있죠. 그거. 예, 여성이어서 배려했습니다. 이것보다는. 2026년에 맞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광역 지자체장이 처음으로 여성이 나왔잖아요. 추미애 그렇죠. 우리 맞네. 예. 지사가 나왔고 또 이번에 총리 지명을 여성을 함으로써 인해서 이제 여성들도 능력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그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라는 또 희망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사회가 진짜 성평등한 사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한성숙 총리가 된 것이 여성이어서가 화제가 안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실제로 뭐 꼭 굳이 여성, 남성을 나눌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서도 여성 장관님들이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송미령 농수산부 장관이라던가 일을 잘하고 있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예. 우리 한성숙 총리님이 일을 잘하고 청문회도 예. 무난히 통과하길 기대합니다. 이 관련해서 국민의힘 또 발언이 나왔는데, 기가 막히네. 예, 국면 전환용 총리 교체다. 투표용지 규명부터 해라. 그러면은 총리가 지금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그 총리 안 뽑습니까? 차기 총리? 아니, 여성으로 두 번째 환영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 민주당 이야기인데, 예. 장식용이다? 무슨 발언이 이래요? 아니 국면 전환용이려면 지금쯤 연예인 뭐 사건 하나 터져야죠. 그게 국면 전환용이죠. 어떻게 총리 지명은 옛날부터 총리 지금 지명이 무슨 김민석 총리 이제 사임하고 누군가 네. 나올 거다. 그래갖고 전당대회 준비한다 이거 다 알고 있었는데 정말 비판할 거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비판하는 장식용이다. 거거든요. 이건 좀 제가 긁히는데요. 장식용? 근데 사실은 이 한성숙 장관이 모두에 창업해갖고 완전히 너무 잘했어요. 완전히 핫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 홍보 영상이며 이게 상당히 조회수 높았고 그랬기 예. 때문에 스타트업들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칭찬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서사가 나름 그래도 예전에 숙대 영어 영문과 나와서 평범한 그냥 인터넷계 기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네이버에 그냥 평사원으로 입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인정을 받아갖고 하나씩 올라가다가 대표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금 장관까지 온 거기 때문에
때문에 뭔가 이게 장신용이냐 그러려면 갑자기 낙하산 인사가 들어오거나 뭔가 그렇게 지인으로 예. 있었고 인맥 추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서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만 장관 그 청문회 할 때도 그 집이 3개나 있었죠. 아, 그래갖고 다주택 요거, 매도한다고 해결하고, 해가지고 그쵸. 뭐 한 집은 또 부모님 살게 하시고 예, 막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하겠다라는 거 했고 그거 큰 아무래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IT 기업의 대표까지 하니까 재산이 많아요. 네. 그런 건 부럽기도 할 수가 한데 없지. 그 재산 과정에서 투명하게 했으면 문제는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청문회에서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성이라고 했다고 무조건 장신용을 하는 거는 진짜 장신용 이거 좀 여성으로서의 비하 긁히네. 발언인데요. 이거 남자였어 봐. 네. 좀 황당한데요. 그런 멘트를 제가 누가 패미는 했죠? 아닙니다만, 아니 지금 그 영상으로 대통령의 그 표정이 나왔는데 국무회의 생중계할 때 한성숙 장관이 네, 굉장히. 대답을 하니까 너무 이렇게 아니 이렇게 흡족해 대화가 하네. 다른 분야 뭐 노동 분야 토론을 할 때도 네. 중소기업 벤처부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아. 그럴 때도 이제 치고 들어와서 이제 제안을 주기도 하고 오.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본인 분야 말고도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나와서 아마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파악을 다 하고 있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멋지다. 예, 맞아요. 진짜 일반인에서 진짜 평직원에서 대표까지 가고 지금 중기부 장관을 너무 잘 해냈기 때문에 총리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 이제 1기 내각에서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아마 전당대회에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제 지선우의 첫 행선지로 예. 네. 광주를 또 너무 티나게. 호남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처받은 광주 같네? 민심, 갈라진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아, 누군가 그래요? 필요하죠. 아, 또 의미가 있네.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호남이 사실은 좀 슬펐죠. 안 그래도 많이 챙기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공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뭐 돈봉투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전북의 이슈도 있었고. 그쵸, 이슈 있었고. 그러면서 더 당 지도부가 총력을 다해갖고 호남을 챙기긴 했는데 예. 아무튼 전당대회 앞두고 벌써부터 다 갈라져가지고 전초전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 그런 상황에서 호남부터 참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예상되는 공식이 아, 그래요? 예, 어. 공식의 그냥 첫 걸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여기 민주당에서 현장 가서, 당대표 예. 하시려면 당연히 호남부터 가는 아,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이 현장 가서 워딩을 다시 긴장하고 혁신할 때라고 혁신이란 단어를 써서 또 이것도 의미가 있나? 좀 솔직한 대응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 이번 선거가 사실은 민주당이 이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을 두고 봤을 때는 사실 국민의힘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전체 선거판에서 이게 과연 우리가 이겼지만 뭔가 기분 한편이 찜찜해. 약간 이런 느낌의 결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선관위 대응 과정에서도 뭐 속도를 차근차근히 하셨다지만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모습들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여왔던 많은 뭐 실수도 이런 걸 좀 되돌아보면서 조금 더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또 우리 민주당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또 달릴 수 있도록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자 뭐 이런 뜻에서 1기 총리 내각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당도 뭐 어떻게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소신반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할 때도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진두지휘한 김민석 총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이재명의 강훈식 성과는 비서실장, 맞아. 사실상 김 총리의 성과라 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라는 그것도 메시지를 이렇게 딱 의미심장했어. 했어요. 예. 예,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예. 고생했다. 다음 행보 응원한다. 이런 그 의미로 비서- 들리기 때문에 예. 예, 힘을 실어주는 듯한 이 해석으로 비춰질 네.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오늘 발표한 비서실장의 워딩은 대통령의 발언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거기에서 김민석 총리가 이제 1기 정부, 1기에서의, 이재명 정부의 1기에서의 모든 성과는 김민석 총리 덕이다. 예, 이재명 정부의 강한- 1년 성공은 김민석 총리의 성과이다라고 어이구야. 이렇게 굉장한 해드렸다는 시그널을 것까지 주셨네요. 전해드립니다. 예. 일각에서 이제 일각이 아닌데 이거 당권 경쟁은 지금 불붙었죠. 엄청 지금 치열하죠. 진짜 치열해요. 근데 이제 김민석 예. 총리가 본회의장에서 송영길 전 대표 손잡는 거 이제 지금 이제 국회로 돌아왔으니까 그러면서 SNS에 당을 살릴 큰 인물이 귀환했다. 아, 이게 송영길 의원 SNS에 올린 거예요? 송영길 의원 SNS에 김민석 댓글을 총리가 달았어요. 댓글을 달았는데 네, 댓글을 당을 살릴 큰 인물이 귀환한 것이다. 이건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전당대회가 저희가 당규가 바뀌어서 예. 24년에 바뀌었는데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됐습니다.
아. 그 얘기는 지금 당대표 선거가 사실상 3파전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예. 있는데 3인 선거 이상이면 결선 투표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후보들 간에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또 당권 주자로 새로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 간에 이제 결을 같이 가서 누가 연합을 할 것인가. 지금 우리 당의 분위기로 봤을 때 바로 과반을 넘겨서 결선 투표가 없이 진행되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염두에 뒀을 것이고 배경적으로 봤을 때도 송영길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최고가 총리님이 뭐 이렇게 좀 더 가까울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송영길 의원은 약간 조금 달라요. 그 노선이. 예. 노선이 다른 건 아니고 입장이,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는 벌써부터 이렇게 댓글 달고 막 이러면서 뭐 같이 가자, 연합전선을 좀 의미심장한 예, 예. 글을 남기는데 송영길 의원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 그렇죠. 지금 김민석 총리는 이제 확실하게 사표 내고 나는 이제 출마한다. 이 행보잖아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 의원은 아직까지는 나 출마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 안 했어. 그리고 상은 좀 볼 거야? 하지만 내가 필요하면 나 나갈 수도 있어? 요 정도의 스탠스거든요. 그리고 모 방송에 의하면은 사실은 6.3 지방선거 직전에 둘이 만났다는 거예요. 둘이 만났대요? 예, 둘이 만났고, 그리고 본회의장에 어제 손잡고서는 손잡았잖아. 또 그 사진 찍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당대회를 두고서는 이제 힘을 합치려면은 같이 연대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김민석 총리의 본인의 영역과 송영길 본인의 영역이 각각 확장세 있게 커진 다음에 나중에 합치는 것이 훨씬 더 송영길 의원한테도 손해보지 않는 장사거든요. 그 다음을 또 대비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같이 간다고 싱크로를 하는 거는 재미가 없죠. 사실 우리 지지자들이 봤을 때도. 그래서 각각의 영역을 구축한다는 의미도 있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은 이 송 대표 아무튼 앞으로의 행보나 이것이 그 정청래 당대표의 저격수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유튜브도 계속 갈려갖고 사실은 문조털레 유를 지지하는 쪽도 있고 유 이재명을 지지하는 쪽도 있고 이게 지금 상당히 이게 갈라져 있고 특히나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과를 보고 이거는 당대표 책임이야 아니면 이 정도면 선방했지 이러면서 엄청 싸우고 있거든요. 인제부터 전당대회는 이미 시작됐고 그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예. 그 상황에서 송영길의 역할은 무엇일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하고 나서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분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도 선거 백서를 이번에 만든다고 하고 또 송영길 대표가 나도 백서 뭐 만든다고 하니까 입장을 내겠다, 의견을 주겠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한 게 나와서 아마 이 선거가 원인이 이 승리 혹은 패배 혹은 이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전당대회가 이제 노골적으로 가시화될 거라고 보이고 사실 지금 이 전당대회가 비단 다음 총선에 어떻게 보면은 공천권 때문만이 아니라 다음 대선 주자가 누구가 될 것이냐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전초전으로서 역할이 있어서 이 대권을 바라보는 여러 주자들의 생각이 좀 복잡해질 것이고요. 당대표를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이어서 대표를 하는 빌드업의 과정을 계속 봐왔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시간이 길기 때문에 리스크도 큽니다. 그래서 대표를 짊어짐으로써 대선 주자로 갈 것인지 대표를 도와주면서 대선 주자로 갈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은 각자의 계산이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 사실 다음 총선 공천권을 이 새로운 그럼요. 당대표가 받기 때문에 그게 결국엔 대권 주자로 가는 그렇죠. 그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최고위원 지금 15명 출마한다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러겠어요? 공천권 있는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야 그래도 본인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전당대가 뜨거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듣고 특히나 백서 발간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조언을 하던데 백서 발간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또 싸움 난다고. 왜냐면은 생각해보면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요. 그 조정은 의원이 백서 만든다 그래갖고 이 백서의 그 방향이 뭐 잘못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다 이렇게 틀 수도 있고 아니면 정청래 문제다 아니면 정원호의 무능이다 여러 가지 내탁 공방하면서 결국에는 백서가 백서처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또한 제대로 백서가 발간될지 원인 분석이 될지는 한번 지켜볼 일이다까지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요. 국민의힘 백서 또 발간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스픽스TV 정기현 대표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한성숙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원래는 저 후보자가 있긴 했지만은 여론에서는 좀 언론에서 뒷순위로 얘기됐던 분 같은데 예상과는 약간 다르죠? 자, 많은 분들이 예상 밖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름이 거론되긴 했지만 뭐 실제 대통령이 지명까지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려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한 총리 이제 후보를 지명한 것은 네. 인구와 민생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원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정성 법무부 장관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했고 최초에는 청와대에서 나왔던 얘기가 김용범 정책실장을 정책통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가장 잘 받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총리 후보로 물망에 올라서나 점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강훈식 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장관에 대해서는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불구하고 오늘 최종적으로 후보 지명을 할 때 한성숙 장관을 이렇게 이제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정치적 의미라는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자면 어떻습니까? 자, 첫 번째는 이제 비정치인 출신의 총리입니다. 그 비정치인이라고 하면 이제 이분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고 있고 네이버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이버는 이미 이제 대기업이고요. 자, 이런 분이 지금 이제 총리로 지명됐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 환율 급상승과 관련된 금리 인상이 지금 예고되고 있고 주식시장은 안정돼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나 여러 가지 경제와 민생 문제가 복잡하게 남마처럼 얽혀 있고 과연 이것이 집권 1년이 지난 2년차 시점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물보다는 비정치적 성향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대기업 출신이라는 한성숙 장관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력으로 봤을 때는 적임이다라고 대통령이 막판에 결단한 것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제 지금 지방선거 결과가 민주당 또는 이제 대통령으로서 보면 이게 굉장히 결과에 대해서 갸우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패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에서 총리 지명이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오히려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치적 논쟁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성 법무부 장관이나 강훈식 실장을 내세웠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는 부분도 반영이 됐을 것입니다. 또 민주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저런 내홍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정치 이벤트가 9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데 총리 지명과 관련된 것이 국회에서 여야 간에 공방으로 치달았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지금 민생과 경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속도전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긴급하게 대책을 내세워서 바로바로 시장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정책의 제안과 실행들이 매우 중요한 이제 지금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정치인보다는 비정치인이 더 낫다. 그래서 사실상 전당대회와 국정 운영을 분리하는 대통령의 선택이 오늘 이 결정으로 이어졌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전문가 중에서도 이제 이 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 쪽이잖아요. 그 통상 이렇게 산적한 경제 문제를 볼 때 그 경제 정책의 경험이 있는 관료 출신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쓸 법도 한데 유독 그 공직 경험은 짧은 1년밖에 안 된 실물 경제 전문가를 그 선택하는데도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지금 뭐 청와대가 이제 1년 정도 아주 내부적으로 훈련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업무 이상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건은 갖췄다. 그러면 정책의 방향보다는 실물 경제를 더 잘 챙기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책임총리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다 아니다. 대통령을 그냥 보좌하는 말 그대로 장관 중의 장관, 총리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인식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였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한성숙 장관이 총리로 임명이 되면 청와대와 원팀이 되어서 이미 이제 그 확보되어 있는 청와대의 압도적으로 높은 이제 국정 운영 역량들이 총리실로 자동으로 잘 이제 이전이 되어서 원팀으로 움직이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수직적 원팀 관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실권을 가진 총리라기보다는 실무형 총리를 두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 이랬을 때는 오히려 한성숙 장관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때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장단을 비교한 결과 뭐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네. 아마 이제 총리 지명을 하면서 늘 그렇게 해왔듯이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 두 가지를 놓고 이미 지방선거와 관련된 부분도 대통령 의중들을 가지고 시나리오 1, 2, 3, 4 이렇게 만들어 놨을 겁니다. 네. 그냥 최선과 차선 정도에서 이번에 총리 지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이제 구상해 놓았던 거기에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실무형 총리를 두고 청와대와 원팀으로 수직적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복잡한 현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쪽은 정무형 또는 정치형 총리보다는 기업가 출신이 훨씬 더 낫다라는 정책적인 결정을 했을 겁니다. 또 하나 네.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이제 인사와 관련돼서 그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 보고를 받으면서 대통령은 당신의 의중을 단 한 번도 직접 내비쳐서 참모들 인사수석실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구상을 했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뭐 해보자라고 지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총리가 될 것이라는 전제로 실제 상황을 놓고 검토했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성숙 장관을 이제 지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결국 그 대통령이 그 경제 문제, 민생 문제에 이기 내각을 집중을 하겠다는 것을 해석이 되는데, 그럼 당장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라든지, 뭐 그런 이제 정치적인 현안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전에 같으면 이제 김민석 총리가 앞에서 좀 이렇게 막아주는 상대해주는 역할도 있었을 텐데, 이제 앞으로는 그럼 그런 문제들은 누가 그 대처를 하게 됩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은 부담이 클 것 같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 국가적 이슈에서 뒤로 밀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소취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특검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핀셋으로 수사하고 조작날조 검사들을 처벌하는 그 과정들은 이루어지겠지만 이것이 국회 차원 또는 정권 차원에서 반드시 최우선 순위를 놓고 무엇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은 이미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때문에 전면에 내세워서 갈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본다면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민생과 경제 문제가 전면에 나서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붙이자면 강원식 비서실장이 이제 총리로 지명된다는 것도 매우 유력하게 검토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후임 비서실장을 임명하려고 하니 여러 사람이 거론이 되었지만 1년 정도 호흡을 맞추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누구보다도 직원해서 업무 처리를 잘하고 있던 강원식 실장을 총리로 뺐을 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부담, 차기 대권 문제 있죠.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원식 실장도 제대로 지금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정치적 복잡한 이제 상황들. 또 하나는 당장 비서실장을 바꿔서 그 경우에 강원식 실장만큼 이재명 대통령을 잘 보좌 해서 지금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 그러면 실제로 총리급에 준하는 비서실장을 유임을 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은 강원식 실장과 청와대를 장악하면서 국정을 주도하고 총리실은 한성숙 장관이 갖고 있는 또 여성으로서 또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대기업 출신으로서 민생과 경제 문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국회 쪽과 협의를 하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강점들이 상당히 발현될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이제 여당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런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뭐 이 총리를 내놓고 뭐 정치 경쟁자로서 뭔가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절묘한 시점에서 우선순위로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대통령의 인사로 본다면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딱 선택했는데 한성숙 장관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 이런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